결국 핵심은 뭐예요? 즉 소급 적용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투자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는 사람들인가?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자는 과연 악한 존재인가? 투기꾼들이래 가지고 막 집값들 막 올리기만 하고 그런 악영향만 있고 순기능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규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우리 재개발에 대한 전매 금지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떻게 확장시킨다라고 했었냐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전매 금지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전매 금지로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되는 기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일을 고시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전매 금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 직방 재개발이신 영상에서도 국회 위헌정보 시스템 원문 보면서 부칙을 보니까 이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과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댓글 달리죠.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 소급 적용은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2021년도 6월 24일에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서울시 보도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으로 갖다가 가장 첫 번째로 뽑은 게 뭐예요?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막 떴죠. 조합원 지위양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기사들이 뜨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소급 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본 개정 법령안은 투기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을 지정하여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니까 소급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말이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소급이란 거야 아니란 거야? 일단 아니라고는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있어요. 보게 되면 2번이 있죠.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법령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정비구역에 무조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3번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곳들은 그대로 냅둘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기존 재개발 구역들, 이미 조합설립인가 혹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들, 안전진단이 통과된 곳들 여기도 소급해서 적용하냐 안 하냐 이건데 이거 뒤에 거 내용 들어보니까 소급하는 것 같아. 우리 Q&A 4번을 보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법 통과 시 지금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 지정된 재개발들 모두 즉시 적용되는가?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모두 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가 되면 냅둘 거다. 그런데 투기 세력의 유입이 보여지면 우리 도계위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기준을 지정할 거다. 즉 기존에 있는 정비구역들도 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Q&A 5번째 보게 되면 그러면 이미 법 개정 전에 안전진단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이거 소급 적용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소급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기존에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궁금했었던 건데 Q&A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즉 소급 적용이란 것이죠. 근데 이걸 소급 적용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위헌이다 보니까 소급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소급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전에 직방 재개발이신 영상에서도 제가 뭐라 했었나요? 이렇게 거래에 제한을 하게 되면 물건의 희소성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 가지고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가격이 막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였는데 이걸 쫙 다 땡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바로 무엇이냐? 투기 세력의 유입 방지도 있겠지만 간혹 정치인분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투자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다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전매 금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해놔가지고 이거 원래 있었던 사람들만 이득을 나눠줄게, 투기꾼들 들어오지 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들어보면 사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정말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투기꾼들은 무조건 악한 존재고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는 건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출발하는 상향식 정책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딱 지정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하향식 정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게 거래 제한을 안 뒀다라고 하면 오히려 재개발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재개발 별 생각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재개발 뭐 필요 없어, 재개발 해봤잖아, 돈도 없어 하면서 재개발 반대파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외부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빌라 그 전에 3억밖에 안 하던 거를 5억 주고 사겠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거죠. 2억 더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재개발에 찬성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니까 75% 동의율이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축심의 통과되고 사업시 인가 나오고 감정평가 나오고 또 이제 조합 문양가 나오고 해서 분담금이 확정되니까 이 조합장 사기구나, 이거 분담금 거의 없대매 라고 했는데 분담금 막 3억 4억 내야 된대. 그러니까 조합장 내려와라 뭐라 막 이러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분담금 뭐 한 3, 4억씩 내는 거는 많이 봐왔어, 그 정도까지는 뭐 예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분담금 원래 예정 가액보다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더 내래 해도 뭐 그 정도면 뭐 선방했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오히려 원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업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옆에서 부동산 사장이 쳐놓은 거야. 그거 8억이 누가 산대, 10억이 누가 산대 하니까 분담금 낼 돈도 없는데 그냥 팔고 말지 뭐 하면서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투자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도 과연 악독한 사람들인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이 오히려 빨리빨리 되고 이런 부분들, 순기능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주민들은 무조건 쫓겨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원래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 안 됐었으면 그냥 오래된 아파트 혹은 그냥 오래된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하니까 가격대들 쫙 올라간 금액에서 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토지 수용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횡재한 거죠.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손해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좀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어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거래를 제한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정책인지 오히려 속도를 저해하게 하는 정책인지, 원주민들은 이게 정말 득이 되는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